6개월만 공부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를 외쳤지만 지금은 캐나다에서 이제 더 큰 미래를 그리면서 살고 있는 안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6월에 6개월 더하기 6개월 코업 과정으로 왔고 지금은 이제 6개월 과정의 그 공부 기간이 끝나고 취업이 되어서 지금은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수능 공부 그냥 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영어는 조금 제가 열심히 했던 편이어가지고 점수는 괜찮았어요. 근데 모두가 느끼지만 그 한국 교육의 폐해라고 하잖아요.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그 수능 영어는 정말 수능 등급을 잘 맞기 위한 시험이지 이게 말하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말하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서 그 괴리가 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당연히 있었어요. 코업이다 보니까 되게 영어에 집중되지 않았던 것도 한 가지 문제점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 맨날 이제 무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역에 대한 용어 같은 건 익숙해지는데 막 말이 유창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조금 그런 부족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업을 다니면서 영어를 쓰기는 써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맨날 쓰는 문장만 쓰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이 딱 직면을 했을 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머릿속에 없다 보니까 떠듬떠듬이라도 나오지 않고 맨날 제가 하는 그 표현만 반복을 하니까 이게 향상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가장 컸어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10분, 20분이라도 이렇게 걸어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자투리 시간이 되게 많은데 그 시간을 링고부트를 하는 동안에는 되게 허투루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이어폰만 하나 딱 꽂으면 거기가 이제 제 영어 교실이 되는 거예요. 걸으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자투리 시간을 쓴다는 게 가장 좋았고 두 번째로는 영어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달라졌다는 게 가장 컸어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안 갈래. 그러면 I will not go가 딱 떠오르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I'm not gonna go there 이런 식으로 혀에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듣고 말하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들었을 때 말이 이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 한 1회도 2회도까지는 내가 못 따라간다라는 걸 알고 세 번째부터는 슬슬 따라가기 시작하고 한 5번째부터는 그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한 7, 8번째가 되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더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는 것까지가 이어지니까 딱 그 첫 번째의 저의 상황과 지금의 저를 딱 봤을 때 너무 그것만 봐도 큰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도도 못 따라가다가 그래서 처음에 그게 가장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극복이 가능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점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영어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15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제가 영어적으로 뭔가 딱 그 문장을 덩어리째로 말을 하게 되는 점이 가장 컸어요. 두 번째는 제가 주위에서 발음이 되게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는데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You must have가 쓰이는 그게 한 렉처가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그냥 I must have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발음을 하면 부드럽고 원어민처럼 들리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You must have라고 해라. 근데 You must have라고 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문장인데 이런 게 좀 쌓여서 이제 친구들이 발음 좀 많이 좋아졌다?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나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과 하는 영어가 정말 다예요. 다들 느끼는 점이 조금 부족하다 였어요. 나 캐나다까지 왔는데 조금 더 영어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자꾸 한계가 느껴진다는 말을 다 해요. 그리고 문장이 되게 짧고 맨날 쓰는 단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한다거나 그런 것을 스스로 이제 느껴요. 조금 더 임프루브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저는 딱 이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커스터머나 관리하고 있는 캐리어들이 다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영어로 전화나 이메일을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놓고 답이 안 왔을 때 보통 전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 I sent you an email at 10 in the morning 이런 문장들을 생각해보니까 링고부트에서 배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어 실력이 완전히 초보인 분들과 어느 정도 영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 전체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초보자분들한테 먼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 문장이 입에 익어 있지 않으면 자꾸 주눅들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고 아무 말도 내뱉을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점점 영어와 멀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500문장이 입에 익었을 때 원어민 친구들을 만나거나 나중에 쓸 일이 있을 때 일단 그 문장을 내가 몇백 번을 한번 해봤던 문장이기 때문에 그 반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한마디 더 붙이게 되고 하다 보면은 영어에 조금 재미를 붙이게 되는 게 가장 커요. 그리고 영어가 조금 자신이 있는 분들은 내가 맨날 쓰는 문장만 쓰고 맨날 쓰는 단어만 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500문장을 이제 입에 익으면은 그러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구나, 나의 표현에 대한 그런 더 풍부함과 깊이가 더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링고부트 15주 동안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이걸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걸 알게 됐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어떻게 영어를 내가 준비를 하고 캐나다를 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하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조금만 더 말하고 싶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